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4년 6월 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6월부터 저희 회사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LS 증권으로 바뀌어서요. 이제 이베스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그래서 LS 증권으로 이제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말 이슈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죠.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빨렸는데, 유전이 개발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나와서 설명해드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는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펙 감산 얘기랑 아람코의 지분 매각, 석유화학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테슬라 배터리 내재와 유한양행한테 상당히 좋은 결과 나왔죠. 아스코. 지금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롯데웰푸드, 그 다음에 5월에 한국 수출, 반도체와 화장품 관련된 이제 수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오늘 시간이 되면 좀 하고요. 아주 급할 건 아니니까 또 내일, 시간이 좀 안 되면 내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방송, 왜냐면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뉴스부터 좀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썬케어 산업은 우리가 사실 다 공부했던 거고요. 썬케어는 예전에 MOCRA라고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고, C커머스 위협과 이제 중국 차이나 커머스, 한국 유통시장의 미래, 석유화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고서부터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다우가 급등했고 나스닥은 조금 빠졌고요. 반도체가 좀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제 안정되게,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 기술주는 좀 빠졌고, 근원 PC 물가, 이게 이제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인데, 이게 발표가 됐고, 4월 데이터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근원 물가가 전월 대비 0.2, 그 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 2.8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3월 달보다는 좀 안정화됐죠. 근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통 반올림을 해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한번 더 봤더니 근원 물가가 2월에 2.81이었고요. 3월에는 2.81. 근데 같은 2.8인데 소수점 이제 셋째 자리까지 해서 반올림을 하니까 2.75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떨어졌어요. 월간 단위로도 0.33에서 0.25 둔화됐죠. 그래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는 이어지고 있고, 다만 좀 이제 부담이 됐던 게 개인 소득이 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개인 소비가 0.2% 증가했거든요. 3월이 0.7이니까 줄었죠. 0.2밖에 안 되는데, 근데 물가가 0.3이잖아요. 물가 빼면 마이너스 0.1이에요. 실질 소비는 감소한 거예요. 물가 상승률보다 못했던 거죠.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을 무조건 악재로 보기는 어려운 게, 소비가 좀 꺾여야 미국의 물가가 안정화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너무 경기가 좋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가 줄고 있고, 이거는 미국의 하반기에 그 물가가 안정화될 거를 나타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원 소비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몇 달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달 데이터가 아니라 연준 의장도 그렇고, 또 이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도 그렇고, 좀 더 보자.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겠냐. 이런 이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은 더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흥분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래 한 달 더 보자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서 두 달 더 보고 또 지금처럼 이제 데이터가 꺾이면서 안정화되면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되겠지만 또 튀면 거 봐라 아직 멀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닉 티멜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월 1년 환산을 했을 때 2.75로 3년 내 최고치지만 최근 6개월을 환산을 했을 때는 3.18, 3개월은 3.46이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2%대는 좀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주들은 세일즈포스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급락을 했는데 저게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델이 폭락을 했어요. 또 18%. 그래서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안 좋으면서 엔비디아도 빠졌고 마이크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다 하락을 했습니다. 빅테크는 조금 올랐고요. 근데 요즘에 의류업체가 좋습니다. 갭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무려 28% 급등세를 기록을 했고, 달러 제너럴 같은 회사들, 유통사도 좋았고 자동차도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재 기업들은 주가 좋았고 미국의 IT 기업들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미국 증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슈를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오늘 정말 뉴스들이 제가 주말에도 다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한국의 5월 수출은 잘 나왔습니다. 11.7%. 반도체가 좋게 나왔고요. 근데 아쉬운 건 반도체만 좋아해요, 여전히. 다른 것도 팍팍 늘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고, 중국이 지금 미국을 제끼고 다시 1위가 됐어요. 우리나라 수출국 중에. 중국이 늘어난 거는 좀 긍정적이고, 반도체가 무려 54.5, 디스플레이도 15.8, 자동차도 나쁘지 않았고 선박, 바이오헬스, 석유 제품, 석유화학, 가전, 섬유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고르게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라서 조금 더 시간이 이제 확인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역 수지는 1년 정도 흑자가 났고요. 반도체 호조 속에 다양한 분야를 확산 중인데 그 속도가 좀 느리고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좀 꺾일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장률이. 저 50%가 계속 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꺾일 때 다른 업종들이 뒤를 받쳐줄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고, 다만 긍정적인 건 중국 수출이 느는 건 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5월 수출 품목 역시 그 브레인앤바디 리서치에서 요약을 해줬고요. 다만 수출과 실제 실적은 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데이터만 가지고 여기 잘 나왔으니까 주가 오르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수출 데이터랑 또 별개로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현지에 법인이 있으면 그거는 수출이 아니잖아요. 거기 생산되는 거. 그 비중이 높으면 또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들 중에 잘 나온 것들. 네, 그거니까 이거 나왔다고 무조건 아예 됐다 이러지 마시고 항상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 D램 뭐 낸드 다 좋았고요. 블랭크 마스크, SNS텍 신고가 부근이라고 하고요. 소켓, ISC 리노공업 연말부터 회복세고, 특히 쿼츠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원익 QNC, 원자 현미경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파크 시스템즈 수출이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IT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OLED 패널, 아이패드 납품 단가가 그만큼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가가 많이 것 같아요. OIS는 손떨림 보정 장치인데 이제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죠. 4, 5월 들어서 터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쪽은 이제 1000V 고전압, 이제 EV 릴레, 전류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전기차 ESS나 거기 이제 YM텍과 LS 이모빌리티 솔루션이 만드는데 5월 수출이 또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니켈 도금 강판도 좋았고요. 분리막은 헝가리 쪽 SKI 테크놀로지 지표가 잘 나왔고, 바이오 헬스케어는 보톡스 여전히 좋고요. 필러, 휴메딕스 같은 기업들이 좀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건강기능식품도 지속적으로 수출 금액이 좋다고 합니다. 뭐 기초 화장품도 좋고 색조도 나쁘지 않고요. 미용기기에선 비올, 봉합제에선 메타바이오메드, 창상피복제 오늘 TNL은 주가가 급락했지만 4월에 좀 못 미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미국 수출은 오히려 4월보다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쪽에선 타이어가 뭐 신고가 났고 음반도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고요. 라면도 좋았고 풍력 쪽에선 하부 구조물 4월에 크게 증가했고 증가한 수준 유지하고 있고 소형 변압기, 스판덱스 이런 쪽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 쪽에선 APR의 핵심은 사실 미국이니까 이 데이터만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 수출이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홍콩이나 중국, 일본. 근데 어쨌든 APR은 미국 수출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좀 핵심이라 그걸 뭐 한 달만 가지고 알 수는 없고요. 꾸준히 추적은 할 필요가 있고요. 수입 데이터 중에서는 이제 수산화 리튬 수입이 3월 바닥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수산화 리튬은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천지 쪽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좀 최악은 지나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 중에 한국경제신문 여러분들도 꼭 어떤 신문을 제목이 괜찮아서 읽어보시면 꼭 요약을 하세요. 도움 많이 돼요, 진짜. 진격의 티빙.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티빙이 넷플릭스를 이겨버렸대요. 하루 기준이지만. 야, 이런 날이 있군요. 드라마 선제옥고 티어가 난리가 아니죠. 거기다 KBO 야구 중계까지 이 두 개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니까 물린 거죠. 그래서 티빙의 사용자 수도 넷플릭스에 많이 따라갔고요.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컨텐츠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컨텐츠의 경쟁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등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CJ ENM한테는 뭐 좋은 뉴스가 되겠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그 손바닥만한 AI 슈퍼칩 발열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요거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AI 반도체가 열을 굉장히 많이 낸대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블랙엘은 손바닥만한 크기에서 2.7kW의 전력을 소모하는데 전열기 수준의 열이 나온다고 합니다. 냉각하지 않으면 온도가 섭씨 1000도 이상 올라가서 다 녹아버릴 거라고 하고요. 더구나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성능이 막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또 누설되기 때문에 HBM의 데이터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냉각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엔 AI 데이터 센터를 저 북극 얼음물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액침 냉각 뭐 이런 여러 가지 냉각 지난주에 LG전자가 괜히 간 게 아니죠. HVAC 냉난방 공조 시스템 요거 LG전자가 하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 열 관리 중요하다. 그러니까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들도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만큼 AI가 이런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4월 중에 반도체 재고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33.7% 감소했다고 하면 재고가 확 줄었어요. 이게 10년 만에 최고 감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너무 걱정, 이제 삼성전자가 안 가서 걱정은 되시지만 염려할 필요 없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좋잖아요. 블룸버그에서 나왔지만 반도체 재고가 무려 33% 감소했어요. 10년 만에 최대. 재고 감소는 뭐죠?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현대차가 5월 달에 미국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5월 총 판매량이 12% 증가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2%.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전기차가 잘 팔렸대요. 하이브리드랑. 5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9% 증가했고 전기차 무려 42, 아이오닉이 82, 투싼의 하이브리드, 산타페는 무려 116%. 현대차가 이렇게 잘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 급등한 건 저는 아마 이런 부분 때문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현대차의 친환경 라인업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면서 큰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최신 하이브리드인 2024 산타페는 116%, 아이오닉도 82.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서 현대차는 잘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또 기사인데 이게 주말에 나왔습니다. 원전 분야 투자 내년부터 세액 공제 미국에서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 공급하는 워킹그룹을 신설하고요. 원전 건설이 지연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30년 만에 2016년에 원래 조지아주 보글에 원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7, 8년 늦게 이제 지어지고 가동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원전은 재생에너지처럼 깨끗하다.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은 되게 심합니다. 옛날에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근데 원전은 탄소 배출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관리만 잘하면. 논란들은 있지만 어쨌든 미국은 원전 쪽엔 친원전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최근 분위기.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25년부터 원전 분야 투자하면 세액 공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 수요가 많은데 이거에 대안으로 또 원전도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원전이 416기가 가동 중에 있고 새로 짓고 있는 거는 59기나 된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 영국, 뭐 일본 다 원전 쪽에 좀 우호적으로 가고 있고요. 체코는 이제 원전 사업 하는데 7월에 한국이냐 프랑스에서 고르겠죠. 우선 사업자. 불가리아도 코즐로두이 원전 건설 관련해서 현대건설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원전 또 이 정부에서 원전 관련해서 또 이번에 11차 전력 수급 계획 발표했는데 대형 원전은 3개 더 짓고요. 그 다음에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하나 짓는 그런 정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는 원전주가 투자하기 너무 어렵지만 이게 모멘텀들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 아스코 이제 미국의 임상종약학회에서 지금 존슨앤존스가 그 유한량의 레이저 티닙하고 얀센의 아미반타맙이라고 해서 용어가 어렵지만 두 개를 이제 같이 복용해서 폐암 환자 치료 임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맞을 때 이렇게 정맥 주사를 맞잖아요. 그죠? 정맥 주사를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피하 주사 그걸로 지금 임상을 또한 데이터를 공개를 했어요. 편하죠, 훨씬. 근데 이게 놀랍게도 결과가 놀랍습니다.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이제 임상 이름이 팔로마 3라고 하거든요. 바꾼 거예요. 기존의 정맥 주사 말고 그거랑 그러니까 편리한 대신에 효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효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 편리한데 효능이 더 좋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여기 나와 투약 시간 5분으로 단축했죠. 5시간 맞을 거 5분이에요. 주입 관련 부작용도 오히려 13% 줄어들었고 환자들이 매우 편리해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맥 혈전 색전 중 저도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덜 빈번하게 나타나고 객관적 반응률도 비슷하고 반응 지속 기간의 중간값은 더 높고 요게 좀 중요하죠. 무진행 생존 기간이 6.1로 좀 더 높아요. 물론 이제 이 데이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여기 생존율 있죠. 12개월 차 생존율은 65나 됩니다.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선정이 됐어요. 실제 유럽의 1차 치료제 허가 신청도 완료했고 미국 포함 다른 시장에도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있죠. 예. 근데 저는 저런 이제 기사를 보고 어쨌든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한번 PPT로 만들어봤는데 그냥 여기서 하는 내용은 딴 게 아니고요. 정맥 주사와 SC 피하 주사의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도 저런 거 보고 다 뭐 구글링 하시고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한번 시각 자료로 꼭 한번 만들어 보시는 습관 길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맥 주사 뭐냐면 저렇게 우리 혈관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그죠? 혈액이 직접 넣는 거고 되게 빨리 반응을 합니다. 이 혈관 타고 쭉 들어가니까 보통 경구용 약 같은 경우는 약물 전달 시간이 좀 걸려요. 한 수십 분 이상.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은 항암 치료제로 좀 많이 쓰이는데 대형 병원에 가야 되고요. 5시간 정도 맞아야 돼요. 불편하죠. 가서 치료받으려고 5시간 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항체 치료제나 항암제는 약물의 용량이 높아가지고 혈관 주사밖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불편해도. 그럼 피하 주사는 뭐냐? 이제 언론 보도랑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보고서를 좀 한번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저거예요. 저기 복부 같은데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피부 아래에 있죠. 거기다 지방에다 약물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밑에 얇은 혈관에서 천천히 굵은 혈관으로 스며드는 건데, 인슐린을 이제 투여를 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하죠. 인슐린, 여기 인슐린 패치죠. 복부, 허벅지, 엉덩이 다 삼두박근 이런 데 가능하고, 이게 좋은 점이 치료 부담이 좀 줄어요. 시간도 단축,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편리하고, 이거 5분이면 끝나요. 5시간이 아니라 5분. 현재 전체 약물의 30%만이 피하 주사로 승인을 받았는데 편리하긴 하지만, 고농도 피하 주사는 이제 항체 응집이 요구돼서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대요. 또 속도도 느리고 독성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피하 주사를 해야 되는데, 저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할로자임하고 한국의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주가 많이 올랐죠. 저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이 약이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알테오젠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정맥 주사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주사 방식별 비교인데, 이게 근육 주사입니다. 근육. 피하 주사는 45도로 이렇게 넣어요. 여기 피부 쪽에. 정맥은 혈액 쪽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근데 그럼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피부 쪽에. 그럼 우리 뭐 편리한 거 아니냐. 근데 요게 정맥 주사거든요. 이걸 넣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피부 속에 고분자들이 있어서 약물이 안 들어가요. 이 혈관까지 가야 된대요. 밑에 혈관까지 쭉 들어가야 되는데 약물이 여기 가다 막혀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개발한 기술이 뭐냐면, 저거를 길을 여기다 뚫어준 거예요. ALT-B4라는 어떤 요거죠. 요 효소, 아까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이제 분해 효소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고분자 물질을 얘가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고속도를 뚫어버린 거예요. 통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정맥 주사를 넣어도 쭉 들어가죠. 밑에 혈관까지 가야 되거든요. 요 기술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걸 해서 알테오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간 거죠. 그러니까 정맥 주사가 이제 많이들 쓰이지만 피하 주사 편하잖아요. 저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이번에 레이저트님 폐암 치료제 유한양에 요거랑 아미반타막 요거를, 요 아미반타막 같은 경우를 SC로 바꿔서 실험을 한 거예요. 효능이 근데 더 좋았다. 그겁니다. 편리하기까지 한다. 그 내용이에요.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동해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갑자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를 했고, 올해 연말쯤에 탐사, 아마 작년부터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탐사 시추를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납니다. 이거 이제 상업성이 있다 없다. 옛날에 그 신문 기사에도, 옛날에 우리나라 이런 적 몇 번 있었잖아요.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도 뭐 석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다 좋아하고, 우리도 드디어 유전 이제 나오는구나 했는데 안 됐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진짜 가능할까? 이제 요거고, 포항 쪽에 있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영역이라서 다른 나라가 끼어들 가능성은 없고, 25%가 석유고 75%가 가스인데, 석유는 4년 분량이고요. 가스는 29년에서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 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12월 정도부터 이제 올해 연말부터 탐사를 해서 27년, 28년도에 이게 되면 공사를 해서 실제 상업 개발은 35년에, 10년 후에는 우리도 원유나 가스가 나오는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아직은 하나의 가정입니다. 근데 140억 배럴이 묻혀 있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금색이 최고 규모의 발견이 가이아나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110억 배럴. 동해에는 잠재량이지만 더 많죠. 4,500만 배럴 분량의 가스가 나오는 동해 가스정 개발 비용이 1.2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대입을 하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나 된대요. 시추 한 번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1,000억.
3개월. 근데 내년 상반기에 결론 나오는데 근데 성공 확률은요 20%밖에 안 된대요. 안타깝게도 확률은 높진 않다. 그리고 글로벌 소수 기업들만 심해 탐사 기술을 갖고 있어서 확인받을 방법은 없대요. 국내 기업이 하긴 어렵고 결국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는 어땠다? 기대감으로 그냥 폭등했다. 그래서 좀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일회성 이슈는 아니라서 좀 며칠 더 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 절대 요것 때문에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단기 테마로만 보시고 저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게 꼭 성공하길 바라요. 바라지만 투자는 달라요. 투자 관점에서는 냉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오른 거는 기대감이지 이게 실제로 얼마로 돈을 벌지 그리고 성공할지 안 할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뒤늦게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어떤 테마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 다만 내년에 이게 결론이 났을 때 성공을 하면 이제 이건 테마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죠. 그거는 내년에 확인 가능합니다. 1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투자하실 때 조금 주의는 좀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펙의 감산이 결정이 됐는데 더 연장됐고요. 근데 미래에셋의 이진호 연구원님은 좀 유가에 부정적이다. 기존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200만 배럴, 165만 배럴. 이 두 개는 올해 말. 추가 자발적 감산은 6월까지인데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1번은 내년 말까지 계속 감산을 하기로 한 거. 1년 더 연장.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내년에 증산하겠대요. 요것만 봐도 이제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말을 안 듣는 거죠. 오펙 안에서도. 그 다음에 165만 배럴 있죠. 요거는 이의가 없어요. 요거는 그냥 내년 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립이고 세 번째가 추가 자발 감산. 요게 220만 배럴을 원래 올해 6월까지로 하기로 했잖아요. 요거를 좀 더 늘려요. 9월까지. 아니면 좋은 거 아니냐. 더 감산하는데 문제는 10월부터는 감산이 이제 끝납니다. 완화되면서 증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9월까지는 총 585만 배럴의 기존 감산이 유지되지만 25년 9월부터는 이제 그 40% 감소한 335만 배럴의 감산량만 또 남게 된대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감산이 중단되고 증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분기부터 공급량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를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유가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최진영 연구원님은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일단 이제 자발적 감산은 단계적으로 폐진하는데 감산 철회는 아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것 같다. 2개월마다 또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긴급 소집 권한도 부여를 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떨어지면 긴급 소집해가지고 개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165만 배럴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요. 내년까지. 그리고 상반기에 좀 세계 국가가 말을 안 들었어요. 증산을 좀 한 거예요. 더. 감산 이만큼 하기로 약속했는데 안 지킨 거죠. 근데 그 나라 중에 이제 대표 국가 러시아죠. 러시아가 연말까지 증산을 좀 더 더디게 하겠다. 근데 이 자체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감산할 거면 해야 되는데 증산을 조금 하고 있었던 거죠. 유가는 배럴당 70달러 후반에 머물고 있는데 수급은 좀 타이트하다 이런 내용이고 라니냐가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라니냐가 오면 유가에 좀 긍정적이거든요. 난방유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올해 유가는 연말까지 상단인 배럴당 95달러까지 좀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표를 보고 서로 의견이 좀 다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저도 원래 최진영 연구원님이 워낙 잘 맞추셨으니까 그러고 싶지만 제가 생각해도 일단 유가에는 이번 결정 악재인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인데 원유값이 떨어지는 게 좋죠. 그래서 이번에 뭔가 오펙의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랍에미리트도 결국엔 증산한다는 얘기고 감산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장기간 유가가 빠질 거다 이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는 박스권 같아요. 뭐 크게 오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밑으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감산을 하니까. 예. 그러나 급등할 가능성도 높진 않습니다. 다만 라니냐가 정말 심하게 오면 4분기에 위로 튈 수는 있어요. 그게 사실이면 유가는 결국엔 4분기엔 어느 정도 저 라니냐 때문에 오를 수는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오펙 플러스 회의만 봤을 때 원유 가격이 오르기는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유가가 지금 76달러대니까 뭐 여기서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 가격에서 오르면 85, 내리면 뭐 75 정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가는 하방은 단단할 것 같은데 당장 오를 만한 이슈는 없어서 그냥 뭐 지지부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 추가 매각을 했거든요. 38조 원 조달을 했는데 올해 6월 그러니까 옛날에 2019년도에 38조 원을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 6월 2일 날 했고요. 17조 원 자금 조달 계획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그 조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빈살만이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아람코 지분을 매각해서 돈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네옴시티, 신재생 에너지 개발 같은 거 하겠다는 거죠. 아람코는 중국, 인도 등 중심으로 COTC 기억나세요? 이 프로젝트. 정유사가 석유화학 회사처럼 하겠다는 거죠. 에틸렌 직접 만들겠다. 에틸렌까지만 만드는 거고 그걸 가지고 뭐 플라스틱 만들고 이건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가 하는 에틸렌까지는 만들겠다. 원유를 가지고 직접. 이거는 원래 석유화학 기업들이 하는 영역인데 아람코가 이제 SOE라고 같이 영역을 넘어서 버린 거죠. 그게 이제 COTC죠. 근데 그걸 더 늘리겠다고 했고요. 또 미드오션 에너지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LNG 비즈니스를 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코노코 필립스라는 회사가 마라톤 오일을 또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회사들이 줄어요. 저런 이제 메이저들 오일 메이저가 그 얘기는 뭐죠? 공급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유전 개발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유가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크게는 안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 보면서 뭐 급등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급나갈 정도도 아니고 그냥 유가 답답하겠구나 유가만 보면. 그래서 이거는 좋아요. 한국은 유가 오르면 안 됩니다. 한국 증시는 너무 급등하면 안 좋죠. 그래서 그냥 이제 원유는 그냥 좀 중립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M&A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중국 공무원이 에너지 전략 탄소 배출 감소 행동 계획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석유나 이런 이제 석유 시설이나 석탄 이런 거 줄이라는 겁니다. 신재생 늘리고. 정유 석유와 이제 관련돼서는 정유 설비도 통제하고 정유주한테도 좋죠. 공급이 주니까. 또 에틸렌 암모니아 뭐 이런 쪽 설비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늘리지 말란 얘기죠. 설비를. 그거 충족 못하면 퇴출. 석유화학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신규 건설 및 확장은 효율성과 환경 성과 수준 A 도달.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중국의 공급 강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이제 공급 강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하반기는 좀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또 하이투자의 정원석 연구원님이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와 속내 들여다보기 이런 제목의 보고서인데 테슬라가 LG엔솔에 전국 6조 원을 주문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국은 양극 음극이거든요. 아니 배터리 회사한테 배터리를 받아야 되는데 양극 음극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생산량이 70%나 돼요. 막대한 규모고 PNT가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용 핵심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이거 다 보도니까 확인은 안 됩니다.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보도가 있었고 테슬라가 또 2170 원통형 배터리 업그레이드 하겠다. 한국 소재 적용하겠다. 그 대주전자 재료가 날아가 버렸죠.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음극재에 흑연 대신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겠다. 저거 만드는 회사가 대주전자 재료다 보니까 급등을 한 거죠. 요거에 대한 의미들인데 테슬라의 목표는 차세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고성능 배터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LG엔솔에 전국 공급을 요청한 게 아예 못 만드니까 예, 이제 내재화 실패구나. 아니, 모든 걸 다 해야 내재화인데 결국 테슬라 못 만드네. 근데 테슬라가 실패했다기보다는 건식 전국 공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건식은 뭐냐면 양극과 음극을 구성할 때 슬러리 있죠. 용액에 섞어서 양극 음극 소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양극 음극판에 발라가지고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말려요. 용액을 없애요. 말린 다음에 쫙 눌려서 압축을 한 다음에 잘라요. 그게 이제 전극 공정이죠. 공정인데 여기서 되게 비용 많이 차지하는 게 건조. 건조하려면 이렇게 길게 이게 늘어뜨린 다음에 용액을 말려야 되거든요. 그 돈도 많이 들고요. 그게 전기로도. 건식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테슬라는 건식 쪽으로. 근데 그거 포기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용매가 되게 유독성 물질이에요. 환경에도 안 좋은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건식은 소재 섞고 말릴 이유가 없죠. 코팅하고 자르면 끝. 간소합니다. 그래서 미국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지금 이렇게 오타가 많죠. 팩토리에서 4680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음극에는 적용하는데 양극 적용이 좀 어렵나 봐요. 음극은 조금 용해야 돼요. 양극은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극 기술이 확보될 때까지 LG엔솔에서 전극 받아서 먼저 하고 그리고 가겠다는 거 아닌가. 만들 때까지. 요렇게 좀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양극은 단결정 양극재를 써야 깨지지 않아요. 결정이 하나니까. 여러 결정이 붙어있는 다결정은요. 이게 압착할 때 깨져버려요. 이 사이사이로. 입자의 균열이 발생해서. 또 건식 공정은 습식 공정에 비해 저항이 커서 단결정 양극화 물질을 사용해도 출력이나 에너지 밀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LG엔솔에게 전극을 구매를 하고 그 시간을 좀 벌겠다는 거죠. 그리고 PNT라는 회사에서 장비를 받아가지고 계속 만들겠다는 거예요. 직접 해보겠다. 이런 이제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음극은 가능해도 양극까지 100% 건식 전공 라인을 구성하는 건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테슬라형 직납 소재 공급 업체에 주목하자는 내용이고요. 단결정 양극재는 LNF 이미 공급 계약하기로 했죠. 공시가 옛날에 나왔고요. 전지박은 솔루스 첨단 소재,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 여기까지는 옛날에 아마 공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실리콘 음극재는 이건 공시는 아니고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싱글월, 그러니까 도전제죠. CNT 도전제인데 여기는 나노신 소재가 양극용으로, 음극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양극용으로도 연구 개발 중에 있다. 그러니까 보통 양극재에는 MW가 들어가거든요. 예. MW가 들어가는데 저거 보통 음극용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양극까지 개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 이제 만드는데 시간은 걸리겠죠. 그래서 8월부터 또 4680 배터리가 LG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원통형 배터리 쪽 밸류체인도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껴요. 우리나라 제품이 우리나라 소재나 장비 회사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네. 테슬라도 한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단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서 4680 배터리, 건식 전극 공정, 그 다음에 LFP 배터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 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제가 나중에 어쨌든 이제 4680 배터리가 나오거든요. 8월에. 그 전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2차전지도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기회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LFP나 4680도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한번 함께 배우기에 또 시간 될 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고 조금 후에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해드린 적은 있죠. 4680 배터리는. 그래서 그거 한번 또 보시면 되겠고, 자 아까 이제 유한양의 그 내용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진행 생존 기간을 도출하면서 사망 위험을 30% 감소시켰거든요. 옛날에 정맥 주사용으로 사망 위험을 30% 감소시켰다. 타그리소는 16.6개월이니까 경쟁 제품이에요. 이거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죠. 근데 타그리소보다 요 유한양의 요 제품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건 정맥 주사니까 5시간 맞아야 되잖아요. 타그리스는 경구용이에요. 경구 제형 단독요법. 그냥 먹는 약이란 얘기죠. 경구는 뭐죠? 먹는 거죠. 훨씬 편리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단점이 요거죠. 근데 SC 제형을 하면 경쟁이 가능하죠. 5분만이면 끝. 그리고 효능은 더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SC 제형이 왜 중요한지, 이번 아스코 실험 결과가 왜 중요한지 이걸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냥 기사만 보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주말에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이제 분석하고 제가 주말에 한 2시간 썼거든요. 자료 만들고 했는데 그 아까 PPT도 만들어 보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유한양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알테오젠한테도 호재가 되겠죠. 근데 알테오젠은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뭐 주가에 큰 영향 없었고요. 근데 어쨌든 항암제에서 SC 제형으로 이제 그 점점 확산이 되겠죠. 왜? 편리하니까. 그리고 이번 무진행 생존 기간 증가하고 생존율 개선을 보인 것을 이를 입증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 8월 22일 날 이제 드디어 FDA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바이오텍 레전드 바이오텍이 있는데 존슨앤존스가 2가지를 빅 아이템으로 언급을 했대요. 이 레전드의 카빅티하고 두 번째가 지금 유한양의 아미반타맙 레이저티닙 요건데, 레전드는 초기 아이템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카빅티가 요거 기업가치 대부분인데, 시총이 그때 허가받았을 때 FDA에서 8조 원 허가받고 다발성 골수정 초기 단계에서 20조 찍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한양이도 FDA 당연히 허가를 받으면 이제 8월에 받을 것 같은데 기업 가치가 오르겠죠. 그리고 올해 말 내년에는 완전 생존 기간 전체 요 데이터도 올해 말에 나옵니다. 저것만 잘 나오면 더 좋아지겠죠. 목표 주가 올렸는데 다만 8월 22일 날 아마 그때가 날짜인데 그 전에 발표할 수도 있는데요. 누구도 FDA 승인 여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HLB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급락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바이오가. 이게 진짜 저는 잘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도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되길 바라지만 뭐 FDA가 승인해 줄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에 나온 아스코의 데이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타그리소라는 경쟁 제품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헬푸드는 이제 교보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뭐 이제 이걸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저는 인도에 요새 관심이 많거든요. 인도란 나라에 대해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니까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처럼 인도도 이제 바뀌지 않을까. 중산층이 늘 것 같아서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의 제과 시장 결국 많이 먹겠죠. 또 인도 사람들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과 시장이 5년간 15%. 근데 이 시장이 괜찮은 게 아직은 시장이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인도의 1인당 제과 소비량이 3.8kg밖에 안 된대요. 미국이 45.2, 영국이 35, 캐나다, 한국이 13.2. 미국이 정말 제과 많이 먹네요. 45예요. 근데 우리나라까지만 간다고 해도 뭐 중국까지만 가도요. 여기서 2배가 느는 거죠.
그러면 롯데웰푸드처럼 중국에, 그러니까 인도에 진출한 기업은 좋죠. 거기다가 인도 이제 경과법인이 23년 10월에 초코파이 제3라인을 본격 가동했거든요. 네. 기존 대비 생산 능력도 1.5배. 빼빼로 신규 설비 투자도 발표했고, 또 빙가법인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푸네에 신공장이 8월에 가동하는데, 요게 이제 2배로 확대되고, 근데 인도 빙가 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인도 더운 나라죠. 예. 연평균 기온이 26도인데 아이스크림 인당 섭취량이 400ml래요. 근데 유사한 온도가 튀르키예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에 7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아니 같은 온도인데 섭취량은 튀르키예의 7분의 1, 말레이시아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좋은 거죠. 앞으로 늘어날 여지가 많은 거니까. 그리고 인도는 현지에 공장 짓는 게 중요하고 물류 시설이 부족해서 현지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롯데헬푸드가 그런 걸 해놓은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롯데헬푸드의 이제 아이스크림 제품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월드콘 요새 저도 어렸을 때 월드콘 정말 많이 먹었는데, 예, 월드콘 또 뭐 있었죠? 브라보콘. 네, 그죠? 이게 거의 쌍벽 아니었나요? 네. 그 다음에 투게더, 이게 퍼먹는 거.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뭐죠?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아무튼 그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은 나는데 갑자기 하겐다즈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거 아닌데 와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하겐다즈는. 근데 너무 비싸니까 많이 먹을 수는 없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점점 아이스크림 시장이 커졌죠. 네. 인도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밸류도 낮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짧게 보기보단 인도 시장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현대차나 이런 롯데웰푸드 같은 기업들도 꾸준히 한번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월에 한국 수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20개월 만에 최대치 경신했고요. 다만 이제 수출이 좋긴 좋은데 반도체하고 선박이나 이런 거 몇 개 제외하면 확산되는 모습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가와 물량이 다 나아진 건 반도체 화장품 둘이 제일 좋고요. 석유는 물량, 석유화학은 그러니까 정유는 물량, 석유화학은 가격이 반등했고 수출 증가율은 좀 아쉽게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대요. 정점 찍고. 예. 왜냐하면 반도체 이해 품목 수요가 아직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에 개선돼야 되고 이게 개선되려면 유럽이나 중국 경기가 좋아야 돼요. 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지켜봐야죠. 예. 그래서 5월달 수출 좋고요. 반도체 압도적이고 반도체 제외한 게 안 가요. 요게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아직도 수출액, 수출 단가, 중량 좋지가 않죠. 화장품은 무역 수지, 화장품 수출액, 단가 다 좋죠. 대부분. 반도체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극명하게 데이터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일단 보고서 보고 아까 적어드린 나머지 3개는 내일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공시하고 시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자공시는 5월 31일 날 BHA가 뭔지 아세요? 그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만드는 업체인데, 예, HASRG라고 그 LNG를 이용해서 가스 터빈을 돌려요. 그럼 거기서 폐열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일러로 가동시켜 가지고 거기서 열이 또 나와요. 그걸 이용해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걸 HSRG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BHI가 또 원전 관련된 다양한 기자재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LNG와 원전 동반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앞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관심은 필요하고, 엠노는 이제 시스템 개발, 그러니까 삼성전자, 요게 삼성 SDS가 아마 인수한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뭐 수혜주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삼성전자 이제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자 매수 쪽으로는 그 여기 BHI가 또 여기 공교롭게도 이근웅 부회장이, 예, 여기 또 매수를 했고요. 원택, 우주일렉트로 여기도 매수가 일부 들어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택은 좀 많이 빠져버렸죠. 그 피부 미용 의료기 실적 안 좋아가지고 했지만 일단 여기 부사장은 최근에 급락 주가 더 빠졌긴 했지만요. 매수가 일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단기 급락하고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좋았고요. 예. 코스닥도 올랐고 특히 코스피가 대형주 쪽이 훨씬 좋았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외국인이 복귀했고 선물을 대량으로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사고 팔고 이러면서 시장이 이제 요동치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급등하는 날은 투자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조정 나올 때 그걸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당연 뭐 동해 어디죠? 거기 포항 영일만 쪽에 유전 개발 관련주들이 그냥 날라갔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최대 수혜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동해 가스전 개발할 때도 그걸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큰 회사가 그냥 상으로 가버렸고 뭐 관련 기업도 예상했던 바죠. 그래서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고 예, 아직은 진짜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고요. LPG 쪽에서는 오늘 그 일부 기업도 SK 가스도 같이 갔고 이노베이션이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SK 이노베이션까지.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정유주로 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거 개발을 하면 파이프 연결해야 되니까 피팅주가 급등했는데 태광이 아마 그래서 간 것 같고 DK라 이렇게 간 걸 좋아해야 될 일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펀더멘털 LNG 쪽이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LNG 수요 증가 이런 걸로 좀 가길 바라는데 아무튼 오늘 간 거는 동해 이제 요거 유전 개발이니까 조금 쫓아가지 마시고 다만 아무튼 오늘 급등은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붙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상사도 당연히 뭐 여기 포스코인터가 여기 또 동해 가스전 개발할 때 예전에 같이 한 적이 있대요. 가스공사랑.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간 것 같고요. 그래서 LNG 쪽도 뭐 다 좋았고 오늘 뭐 조선주도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일부 조선주들. 정유주는 오늘 이노베이션이 압도적이었고요. 그 외에 홈쇼핑주에서는 GS 리테일이 분할해요. 호텔 사업을 따로 떼낸대요. 호텔 사업. 아까 제가 공실 보니까 그죠 인적 분할로.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선 이제 사업을 분리하면서 떼내면 이제 호텔하고 여기 좀 섞여 있으니까 좀 애매했잖아요. 근데 인적 분할로 각각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파르나스 호텔도 잘 되죠. 중국인들도 그렇고 외국인 많이 오니까. 근데 이걸 따로 떼낸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일단 괜찮다 이렇게 또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았고요. 네. 조선기자재 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는 오랜만에 삼성전자 정말 3% 올라도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빠진 게 많아서. 근데 오랜만에 이제 바닥은 찍은 모습이고 2차전지는 뭐 사실 이노베이션이 간 거지 2차전지가 간 건 아니고요. 그리고 건설기계도 일부 움직였고 한마디로 오늘은 뭐 그 조선이나 가스나 뭐 이런 쪽 LNG나 관련된 동해 유전개발 관련주랑 반도체 대표주 이런 쪽이 일부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 자동차도 오늘 데이터가 좋아가지고 오늘 현대차가 또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전보다는 좀 밀렸고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이제 수소 연료전지는 좀 빠졌고 전선주가 너무 달렸죠. 좀 쉬어가고 있고 타이어도 좀 쉬고 있고 카지노도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의료 AI도 일부 기업들 좀 빠졌고요. 뭐 큰 변화는 없네요. 그래도 그리고는 뭐 거의 다 올랐어요. 뭐 큰 이게 막 급락하거나 뭐 그런 업종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기업들 보시면 다 고르게 반등했죠. 한미반도체는 차익 매물 쏟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신규 접근은 사실상 어려운데 아무튼 뭐 한미반도체가 오늘은 10% 좀 두들겨 맞아버렸고 현대차가 좋았고요. 하나에어로가 8%. 고려아연도 좀 빠졌네요. 근데 고려아연도 뭐 뉴스가 있나요?
글쎄요, 기관과 외국인이 좀 판 거 말고는 뚜렷한 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근데 뭐 원자재 가격 오를 때 오른 것도 없는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네, 내릴 땐 또 빠지고. 유한양이 오늘 9%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이 와 대단합니다. SKC가 급등했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2차 전지는 정말 언제 갈까요? 여전히 답답하고 실리콘2가 급등했고 그 다음에 원익 IPS 요새 분위기 좋고요. 오스코텍이 이제 그 유한양이가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갔고 파마 리서치는 급락했고요. 숲도 좀 빠졌습니다. WCP도 좀 오늘 급락했고 메디톡스는 최근에 오르고 있고요. 엠노는 이제 아까 공시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오히려 반대로 뭐 차익 매물인지 모르겠는데요. 12%나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최근에 좀 오르다가 글쎄요, 근데 왜 빠진 거죠? 아니 호재 아닌가요? 삼성전자 공급계야? 그러니까 제로 뉴스에 팔아라 이건가요? 좀 오늘 하락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이제 거래 좀 많이 나온 쪽에서는 오늘 그 DK락 피팅 쪽이 좋았고 태광 그리고 이오플로가 요새 분위기 좋고요. 그리고 카페24가 많이 갔네요. 카페24도 오늘 7%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분위기들은 좋았던 것 같고요. 예. 코스피는 오늘 삼양식품, 포스코인터 근데 주로 이제 그 동해 유전 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좀 목이 메어가지고 목소리가 잠겨버렸네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전달해드리고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시장은 일단 급등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안정감은 찾고 있다. 다만 이제 뭐 완전히 지금 갑자기 정부 이 발표로 갑자기 코스피가 테마주 장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아직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고요. 되길 바라지만 예. 내년에 상반기 결과 나오니까 예. 요 변동성에 여러분들 또 뒤늦게 들어가셔가지고 예.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상 펀더멘탈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쪽에 한눈 팔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